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일단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이 있을 건데 체세포 분열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세포라고 하는 아이들의 핵상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EN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자, EN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체세포는 분열을 해도 무슨 형태가 돼야 되겠어? EN이 되어야 해. 제가 얼마 전에 뭘 하다가 여기 손을 이렇게 패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의 결과예요. 체세포 분열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단 재생이에요. 재생. 뭐가 일어나는겨? 재생.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피부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피부세포는 체세포잖아. 체세포가 분열을 해서 체세포를 만들어내야 되지 체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나랑 똑같이 생긴 걸 옆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나랑 절대 다른 걸 만들면 안 돼요. 그 다른 게 만들어지는 순간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것과 근데 이 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생장이 되겠죠. 몸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현상이 되는 걸 거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개구리와 코끼리의 몸집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야 돼요? 세포의 수였었어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해봐야 돼. 생장이라고 하는 것이든 재생이 됐건 왜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시게 되면 왜 얘네들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세포의 수를 늘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포도 어차피 3차원의 아이가 되는 거니까 가로 세로가 다 1인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지는 방법이 두 가지일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세포의 크기만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가로 세로가 다 얼마인? 2인 아이들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좀 아까 있었던 1의 1자리인 요 아이가 몇 개가 만들어지면 되냐면 8개가 만들어지면 될 거예요. 맞지? 얘네들 이렇게 이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8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거야.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가 1이 되겠죠. 맞아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표면적은 얼마예요? 표면적은 1 곱하기 1자리가 총 6개가 있으니까 표면적은 6에 해당하는 거야. 저건 무슨 말이냐면 1에 해당하는 부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6에 해당하는 표면적이 바깥쪽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고 안에 있는 노폐물을 내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 표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물질의 교환을 이루는 면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산소와 양분을 들여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쟤네들이 하는 역할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봐봐. 얘는 부피 얼마예요? 부피? 8이죠. 1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 8개가 있으니까. 그치? 얘네들의 표면적은 얼마가 돼요? 6자리가 몇 개 있어요? 8개니까 얼마야? 48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1에 6을 썼지. 얘는 8에 48을 쓰니까 결국에는 몇에? 1에 얼마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6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야. 타격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얘네 봐봐. 얘네의 경우에는 부피가 얼마예요? 8이에요. 표면적은 얼마예요? 표면적은 4자리가 6개니까 얼마야? 24야. 그럼 얘네들은 얘 1당 얘 얼마밖에 없어? 3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질 교환을 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버려요?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흡수하는 것도 줄어들 거고 방출하는 것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물질 교환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못 일어난다는 얘기야? 못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게 되느냐 하면 단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유지가 되어야 해. 줄어들게 되면은 얘네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싸지도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되겠어? 그럼 세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건가요? 라고 하게 되면 단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물질 교환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겠어요? 만약에요, 제가 이런 스펀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스펀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잉크를 이렇게 풀어놓은 물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저 두 개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고 손을 갖다가 똑같이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똑같이 뺄 거야. 빼고 난 다음에 얘네들 갖다 반으로 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얘네들은 이 안에까지 다 어떻게 돼 있을 거냐, 빨갛게 돼 있어요. 반 자르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일 거라는 얘기야. 되겠어? 근데 얘네들은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바깥쪽만 빨갛고 요 안쪽은 빨갛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저 빨간색 잉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물질이야.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흡수해서 이 안에까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험 자체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 주기는 쉽게 얘기하면 세포의 생활계획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자, 세포의 주기는 옛날에 생활계획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여기에서 일단 저는 얘네들 시계 이렇게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릴게요. 오케이? 시간이 저렇게 흐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M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M기는 분열기입니다. 분열기는 말 그대로 분열이 일어나야 되거든? 원래 여기에 무슨 세포가 있었을 거예요? 체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던 애가 분열을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반으로 갈라져 있겠죠. 됐어? 그러면 이 세포는 이거를 도는 동안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중에서 나는 이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될까요? 자, 그럼 일단 분열기가 끝났어. 분열기가 끝났을 때 얘의 모습인데, 분열기가 끝나고 나면 일단 뭐를 해야 되겠어? 세포가 커져야 되겠죠. 세포에 뭐가 일어나야 돼? 생장이 일어나야 돼요. 세포에 생장이 일어난다는 건 모두 커지게 될 거고, 부피도 커지고 모두 커져야 되는 거겠어? 질량도 커져야 돼. 어떤 것을 통해서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4개가 있다고 쳐봐. 반으로 줄어들면 여기 최소 몇 개? 2개밖에 안 와. 4개가 다 올 수 있어? 없어?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려야지. 그 다음에 뭐 골지체의 수도 늘려야지. 소포체의 수도 늘려야지. 세포 소기관을 뭘 시켜야 돼요? 계속 더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 소기관들을 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거야? 합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원래의 세포의 모습을 갖추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하면 G1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G1기에서 하는 일은 바로 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수는 그대로 몇 개일 거고요. EN계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값을 표현을 할 건데, 이 안에 만약에 DNA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했을 때 이만큼 들어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여기도 역시 DNA량은 얼마만큼 들어가 있게 되는 거겠어요? 2라고 하는 양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 원계는 그냥 세포의 크기만 점점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 원기가 끝나고 나면 저 세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원래 세포 크기에 거의 근접한 형태로 발전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걸 거라고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버린 애가 하나가 있어요. 난 더 이상 이 사이클을 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무슨 세포라고 하냐면 G0기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G0기 세포인 아이들은 이거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난 더 이상 분열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분열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G0기 세포에 속하는 아이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적혈구, 신경세포, 근육세포들이 있어요. 일단 적혈구는 핵이 없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적혈구는요 핵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 DNA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핵이 없으니까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되겠어? 적혈구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열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적혈구도 그러하고요. 자, 신경과 근육세포들도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 한번 다치면 복구가 안 돼요. 피부세포는 다치면 뭐가 돼? 복구가 되지. 재생이 되잖아. 그런데 신경세포는 절대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 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텔레비 가까이서 보지마. 저기 다 안경. 선생님이랑 태영이랑 안경 왔었어. 선생님은 노안이에요 그냥. 하여튼 어렸을 때 텔레비 가까이서 보지마, 뭐 하지마, 그러는 게 뭐냐면 TV 가까이서 보고 뭐 하면 시신경이 오랫동안 혹사해서 시신경이 다치면, 시신경이 다친 거는 다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뭔 지랄을 해도 그거는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쓰면 되겠어? 응.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되게 무서운 말, 제가 최근에 가장 약간 후덜덜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이쪽 저희 집이 워낙에 기본적으로 이 치아가 되게 약해요. 집 자체가. 그래서 그걸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이를 먹으면 그걸 피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선생님 이 어금니 쪽이, 선생님 조금만 피곤하면 어금니 있는데 이만큼 붓거든. 그래서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아파가지고 막 저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를 다 뽑았단 말이야. 여기 지금 뒤에 두 개가 없는 상태야.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뺄 때 이제 막 마취 뭘 하잖아.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워낙에 오래 보셨거든. 한 15년 막 이렇게 봤어. 그러더니 근데 정임님 여기 이쪽 끝에 있는 치아는 워낙에 신경 너무 근처에 있어갖고 지금 어쨌든 뽑기도 뽑아야 되고, 안 뽑으면 신경을 통해서 뭐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 뽑기는 해야 되는데, 뽑는 과정에서 만약에 신경이 다칠 위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신경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마취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계속 그냥 마취인 상태래. 그래서 그냥 계속 얼얼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대.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는데 난 알잖아. 왜? 신경은 한번 다치면 끝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를 뽑고 이제 막 뭘 하고 뭐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미 벌써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벌써 아파요 했더니 아프면 신경 안 다친 거예요. 잘 됐네요. 그러고 가라 그러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신경은 절대 복구가 안 돼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뭐 해서 근육이 파열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근육은 파열되면 끝이야. 다시 걔네들이 원래의 좋은 근육으로 다시 대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육 파열된 선수들은 뭐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재활훈련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파열된 데가 이렇게 붓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걔네들이 새로운 이렇게 깔끔해지는 일이 절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얘네들은 G0기 세포여서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다들 이 사이클을 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G1기 다음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거래잖아. 얘네들은 난 세포 분열 안 할 거야 하고 넘어갔으면 이제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할 거야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세포 분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랑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세포 소기관이나 이거는 뭐를 해도 돼? 나중에 분열을 해도, 나중에 만들어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누구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 내 임의대로. DNA. 염색체는 내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를 해놔야 되는 거야? DNA를 복제를 해야 돼. 그래서 염색 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과정에 바로 무슨 기가 오게 되는 거냐 하면 S기라고 하는 형태가 와요. 이 S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DNA의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2N인 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DNA량이, 자, DNA량, 여기서 시작할 때 DNA량 몇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2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복제를 했어. 나랑 똑같은 애를 옆에다가 다 만들게 되어 있잖아. 그치? 똑같은 애를 만드니까 이게 끝났을 때 DNA량은 얼마가 되어 있겠어요? 4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2배가 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요 S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세포당 DNA량이 2인 것부터 4인 것까지 골고루 있지. 다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합성을 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걸 테니까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S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끝난 다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G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근데 생각해봐라. S기에서도 계속 DNA를 복제하잖아. 뭔가를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세포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를 해요. 기가 막히게 확 증가를 하는 건 아니어도 세포의 질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되겠어요? G2기도 마찬가지야. 자, G2기는 뭐를 하냐? 그럼 이제 핵은 준비가 됐잖아. 핵 안에서 나 이제 분열해도 돼. 나랑 똑같은 애 다 만들어 놨어. 라고 하는 신호가 오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기로 돌입을 하냐면 G2기로 들어갔는데, G2기에서는 그래? 핵이 준비됐으면 이제 누가 준비를 해야 돼? 바깥쪽에 있는 세포질들이 준비를 해야 돼. 뭐를 준비를 해야 돼? 세포 분열에 필요한 효소들도 만들어내야 되겠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포 분열을 뭐 하는 시기다 라고 하는 거. 준비하는 시기예요. 효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질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증가를 해야 돼요. 기가 막히게 크게 증가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 증가를 해요. 여기가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DNA량은 얼마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어요? DNA량 얼마로 유지가 되는 거야? 4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인 거야. 되겠어? 그러다가 분열을 딱 하고 나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반반 나눠 가지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했니? 여기까지는 분열을 해서 끝났어 할 때까지는 계속 얼마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4였다가 분열이 딱 끝난과 동시에 얼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2씩 나눠 가졌어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이거 시험에 꽤 잘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드릴 건데, 하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세포의 질량을 따져보시게 되면, 자, 제일 처음에 무슨 기에서는 G1기에서는 세포의 질량이 크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기가 와요? S기. S기에서도 증가를 할 거예요. DNA량이 증가를 해야 하는 걸 테니까. 그치? S기가 지나고 무슨 기가 왔을 때에도 G2기가 왔을 때에도 증가를 해야 돼요. 이게 더 이상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겠어요? 아주 약간이지만 질량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기를 우리는 합쳐서 무슨 기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배웠던 간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의 시기라고 해가지고 걔네들 무슨 기? 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간기에는 염색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염색체 관찰할 수 없어요. 염색체는 무조건 분열기에만 보여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S기를 지났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S기가 지나면 염색 분체를 관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S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S기가 지나면 염색 분체가 관찰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염색 분체는 이미 염색체여야 해. 아직 염색체의 형태가 될 때야 안 될 때야? 안 될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아요. 이 간기에서는 전부 다 아직 세포 분열 전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 관찰이 돼야 돼요? 핵막이
관찰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간기는 무조건 핵막이 관찰돼야 돼. 되겠어? 분열기에만 핵막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되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덜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가로축이 DNA랑 그래프고요. 세로축은 관찰되는 세포의 수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값들은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한 걸로 하면은 2와 4로 할 거고요. 뭐 1과 2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얘네들이 막대 그래프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인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래프로 그린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로는 보통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프의 전체적인 형은 뭐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 이거를 보면 딱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DNA량이 2인 건, 봐봐. DNA량이 2인 건 누구밖에 없어? 무슨 기밖에 없어? G? 원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2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2잖아. 그 다음부터 2에서 4로 늘어나고 4로 쭉 사는 거잖아요. 뭐말 쓰겠어요? DNA량이 2인 건 G원기 세포입니다. DNA량이 4인 건 누구예요? G, 투기랑 무슨 기? 분열기. G2기랑 분열기는 다 DNA량을 4라고 잡으셔야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무슨 기가 되는 거야? S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보면 무조건이야. 이거는 뭐 달라지거나 하는 거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나중에 무슨 내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으면 모를까? 얘네들은 항상 이런 그래프여야 돼. 2인 게 G원기, 가운데가 S기, 4인 것이 G2기와 분열기로 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봐봐. G원기인 애들이 제일 어떻게 관찰되고 있어? 제일 많잖아요. 그쵸? 왜? 시기가 길잖아요. 봐봐. 선생님이 수민이한테 하루에 6번 전화를 할 거야. 주말에 토요일날 수민이한테 6번의 전화를 할 거야. 근데 수민이한테 전화했어. 수민아 뭐해? 저 자요. 알았어. 미안. 끊었어. 좀 이따 전화했어. 수민아 뭐해? 저 밥 먹어요. 알았어. 끊어. 수민아 뭐해? 선생님 저 자요. 알았어. 미안해. 끊어. 단 말이야. 수민아 뭐해? 저 지금 공부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끊어. 할 거야. 좀 이따 또 전화해. 너 지금 몇 번 전화했어? 4번 했어? 자고 밥 먹고 자고 공부했지? 맞지? 네. 또 전화했어? 또 전화했더니 아직 공부 중이래. 알았어. 끊어. 했어. 자,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수민아 뭐해? 저 자요. 이랬어. 그러면 수민이는 내가 총 6번을 전화했는데 3번은 잤고 1번은 밥 먹었고 2번은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민이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수민이는 12시간을 자는 누나가 될 거야. 내가 6번을 전화했는데 그 중에서 3번을 잤잖아.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은 자는 누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얘가 자고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게 된 거지. 무슨 말 되겠어? 그리고 2번을 했어? 그러면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구나.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하는구나. 그치?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동안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발견되는 세포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수는 무엇과 비례를 하게 될 거냐면 얘네들이 그 지점에서 소요하는 시간과 비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G 원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G2기와 분열기 다 합쳐봤자 S기까지 다 합쳐봤자 이 값을 넘을 수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수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는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얘네들은 처음에 뭐가 있을 거냐 하면 여기에 제가 세포가 있고요. 제가 지금 그린 거 뭐예요, 이거? 핵막이 있다는 건 무슨 기야? 간기예요, 간기. 핵막이 있다라는 건 무슨 기가 되는 거라고? 간기야. 간기가 될 것이고, 간기가 되는 거니까 간기에서는 염색체 자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만약에 관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그린 건 지금 염색사예요, 염색사. 이렇게 있는 상태였었으면 2에는 얼마인 상태고요? 2인 상태고요. 2에는 2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2n인 상태가 될 것이고 DNA량을 여기서의 DNA량을 2라고 잡고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원래 있었던 게 2야 라고 하는 걸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요 간기인 상태에서 얘네가 뭐를 하게 되겠어요? 복제를 하게 되겠죠. DNA 복제를 할 거 아니야. 맞아? DNA 복제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요게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요렇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염색체라고 해요? 아니죠. 염색 분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염색사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DNA량이 2에서 얼마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4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요 간기인 시기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기에서를 보시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자, 항상 요런 이렇게 점선을 줘요. 이 얘기는 뭐야? 핵막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핵막이 소실됐다라는 표현이에요. 핵막이 소실되고요. 핵 속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소실이 일어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 하면 뭐가 만들어져?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염색체들을 끌어당길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방추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무엇과 무엇이 출현을 한다? 염색체와 그 다음에 무엇이 출현을 할 것이다? 방추사가 출현을 한다. 여전히 2n인 상태고요. DNA량은 얼마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야? 4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분열이 안 일어났으니까요. 될까요? 얘네들을 우리는 무슨 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전기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전기는 분열기 중에서 가장 길어요. 분열기 중 가장 어떤 시기? 긴 시기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랬다가 이제 얘네들이 나뉘어야 되니까 나뉘어야 되는데 염색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면 편해 불편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염색체들이 자 여기에 만약에 방추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방추사가 있는 쪽을 한쪽은 동물극 한쪽은 식물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극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극과 극의 사이는 뭐여야 돼? 북극, 그치? 북극과 남극 사이에 뭐가 있어? 적도가 있잖아. 얘네들 동물극, 식물극 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겠어? 적도.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자 일단 제가 그릴게요. 얘네가 여기 이렇게 늘어설 거예요. 늘어서고 염색체들이 방추사가 염색체들의 동원체에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우리 염색체 동원체 있었잖아.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을 거예요 라고 했었잖아요.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는 무슨 기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중기라고 표현을 해요. 중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냐면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적도면에 쭉 줄을 지어서 쓰는 거예요. 나 가져가 하면서.
얼마인지 되겠어? 그러면 니네 생각을 해봐. 염색체들이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보다는 염색체들이 줄을 쫙 서 있을 때가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어떻겠어? 쉽겠지.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염색체를 관찰하는 걸 우리 뭐 한다고 그래요?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의 가장 어떤 시기다라고 하는 거? 좋은 시기다. 가장 적합한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줄 서 있는 게 오래 가겠니? 오래 안 가요. 즉 중기는 가장 어떤 시기야? 짧은 시기야. 되겠습니까? 줄 이제 쫙 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염색체 수는 몇 개고요? 2n이고 DNA량에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 줄을 갖다 이렇게 잡아 당기기 시작을 해요. 분해해서 없애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방추사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쟤네들을 양쪽으로 찢어서 가는 거야. 얘네 둘의 관계 무슨 관계였어? 염색 분체의 관계잖아요. 맞아요? 염색 분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멀어지죠. 자, 이걸 갖다 이제 그려보면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여기에 붙었던 애가 이렇게, 여기에 붙었던 애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었던 애가 이렇게, 여기에 붙었던 애가 이렇게 찢어져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됐어요? 염색 분체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멀어지고 있다. 그러한 이 시기를 바로 무슨 기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야. 되겠어? 자, 그럼 니네 생각해봐. 후기에도 여전히 이 세포, 이 전체가 세포잖아요. 맞아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안에 여전히 염색체수 몇 개가 있고요. 2n이고요. DNA량은 얼마인 상태가 돼요? 똑같이 4인 상태예요. 아직 세퍼레이트는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되겠어?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양극으로 다 이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니들은 한 몸, 니들끼리도 한 몸 해서 요 안에다가 저 두 개들을 가져간 두 가닥, 여기도 가져간 무슨 가닥을? 두 가닥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감싸요. 제가 그려놓은 이 아이가 바로 무슨 막이에요? 핵막이죠. 여기선 다시 뭐가 생기고 핵막과 인이 다시 출현을 하고 뭐가 사라지는 거야? 염색체와 뭐가? 방추사가 소실이 되는 시기야. 이 시기를 우리는 무슨 기? 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의 세포막 안에 뭐가 있고요? 2n이고 DNA량은 얼마라고 보는 거야? 4라고 보고 있어요. 되겠어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누가 분열했어요? 지금까지? 핵분열이야. 여기까지 무슨 분열? 핵분열.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서는 일단 무슨 분열이 먼저 일어나는겨?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는겨. 핵분열을 갖다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눴어요. 뭐에 따라서 나눴어요? 염색체. 그치? 핵분열을 나누는 것은 염색체의 이동과 변화를 가지고서는 이 핵분열의 시기를 4등분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되겠니?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갈라야 되잖아. 무슨 분열이 일어나야 돼? 세포 질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 여기서 핵분열은요, 얘네가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생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세포질 분열에서 동물에서 일어나는 것과 식물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다른데, 얘네들이 다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세포벽 때문에 그러해요. 자, 동물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세포막. 세포막은 말캉말캉한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바깥쪽부터 옥죄서 들어가서 이렇게 뚝 떼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즉, 예로 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색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죄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 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원형질 만입 혹은 함입 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돼요. 알겠어요? 만입이라고 하는 건 니네 바다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쪽을 만이라고 하잖아요.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걸. 그런 것처럼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입 혹은 함입, 함몰된다 할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식물의 경우에는 바깥쪽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단한 세포벽이야.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에 뭐를 만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세포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벽이 있고 여기에 핵이 두 개가 있으면 요 사이에 뭐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냐 하면 판을 만들어내요. 판이 만들어져서 안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을 때 이 가운데가 저 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나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세포 판이 어디에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커지게 될 거고 이 세포판은 나중에 뭐가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세포벽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나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세포질 분열까지 해가지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여기에서 제가 DNA량 그래프를 한 번만 먼저 그려볼게요. 얘네들의 DNA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시간에 따라 DNA량 그래프를 그리면 자, 처음에 DNA량이 얼마에서 시작했어요? 2. 그러다가 얼마가 됐어요? 4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4로 유지가 되다가 어떻게 돼? 왜 이래? 4로 유지가 되다가 어떻게 돼요? 딱 나뉘죠. 이렇게 갈 거야. 자, 얘네들의 시기를 갖다가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조금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하셔도 그냥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는 당연히 G1기. 그러다가 DNA량이 증가하는 게 무슨 기였어? S기. S기 지나니까 무슨 기? G2기.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분열기일 거예요. 맞아? 전기, 중기 들어가고요. 여기가 무슨 기? 후기 하면서 이 후기와 말기의 구분을 학교에서 약간씩 좀 이제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후기와 말기. 왜? 둘로 나뉘는 걸 줘요. 하지만 우리는 분열기는 다 DNA량 얼마라고 잡을 거라고? 4라고는 잡을 거야. 되겠어? 근데 DNA량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시기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네들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겠니? 여기서 이제 줄어들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서는 여기서는 다시 무슨 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어? G1기로 지나가게 돼요. 되겠니? 어쩔 수 없어. 그냥 후기에서 말기가 되면서 얘네들 이렇게 나뉘잖아.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그래프에서는 아직 세포 막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4라고 잡는 것 뿐이야. 되겠어?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 찾아라라고 하면 여기는 후기에서 말기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반으로 나뉘는 시기. 되겠어? 얘네들은 핵 DNA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다. 핵 DNA량. 핵 DNA량이라고 표현하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여기서 핵 DNA량이고 얘네들은 그냥 세포의 DNA량. 세포 한 개의 DNA량이라고 치면은 얘네들 아직 안 나뉘었으니까 그냥 4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부분도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이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자, 제가 제 남편과 아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얘한테 46개의 염색체를 주고 남편도 46개를 주면 얘는 염색체가 몇 개예요? 92개예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뭘 낳고 싶어요? 사람을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세대가 거듭되어도 염색체 수가 46개로 유지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나랑 남편이랑 해서 내가 봤을 때 약간 이 머리 쪽이랑 이쪽은 내가 나은 것 같고 몸의 피지컬은 네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은 내가 주고 밑에는 네가 줄래? 이럴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몇 개씩 주는 거야. 23개씩을 줘야 24개라고? 너 나 뭘로 보는 거야? 사실 나 감자로 보는 거야? 침팬지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23개씩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1번 하나씩, 2번도 하나씩, 17번도 하나씩, 성염색체도 몇 개씩 하나씩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를 갖다가 따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세대가 거듭되어도 염색체 수와 그 다음에 DNA량을 어떻게 일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오케이? 아나?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얘네들 갖다가 이제 보존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러려면 나는 원래 염색체 수가 2N개였으니까 2N개 중에서 몇 개만 줘야 되겠어? N개만 줘야 되겠지. 내 세포에는 DNA량이 이만큼 있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만 줘야 되겠어? 1만 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다 반으로 줄여서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수 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을 반으로 줄여서 애들의 값을 줄여가지고 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겠어요? 야,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도, 자, 여기에 염색체 수 몇 개였어? 2N이었고 DNA량 얼마였어? 2였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쪽이 끝났어. 끝나고 나도 염색체 수 몇 개고요? 2N이고요. 반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누면 이 안에 염색체 수 2N일 거고 DNA량은 얼마가 됐겠어요? 2가 됐겠지. 4였던 게 반반으로 나뉘었을 테니까. 맞아? 분열이 일어나도 2N과 DNA량 2라고 하는 거. 제일 첫 번째가 여기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얘기야. 왜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 분리가, 뭐의 분리가 일어났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났어.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얘가 하나씩 가져갔단 말이야. 되겠어? 내가 미리 뭐 해놨어? 복제를 해놨었던 거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간 거야. 그 다음에 염색체 수 그래서 그대로일 거고 DNA량은 어떻게 됐어? 내가 아까 2배로 만들어 놨잖아. 2배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반을 가져간 거니까 DNA량도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고 하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얘네들의 사이클을 제가 먼저 그려드리면, 자, 얘네들도 당연히 무슨 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간기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 간기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간기를 그냥 아예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기? 간기가 있었을 거예요. 간기에 무슨 기 있었을 거고, 지원기 있었을 거고, S기에 뭐 했을 거고, DNA량 복제했을 거고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G2기에 뭐를 했겠어요? 세포 분열을 준비를 했겠죠. 될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뭐를 하기 시작을 했겠어요?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분열기야. 분열기를 우리가 보통 M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분열기고 여기도 분열기야. M1이고 M2라고 해요. 분열이 연속적으로 몇 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고 여기 간격 띄워놓은 거 보이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돌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생식세포 만들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M2 기계의 끝은 바로 뭐를 만들어서? 생식세포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으로 치자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이 사이클을 돌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될 거야. 되겠어? 자, DNA량 한 번만 생각해 볼게. DNA량은 원래 여기서 2였어. S기가 지나면서 얼마가 됐어? 4가 됐지. 맞아요? 4였던 아이가 M1기가 지나면 얼마가 됐겠어? 2가 됐겠죠. 맞아요? 분열 한번 했으니까. M2기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될 거예요. DNA는 한 번 복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2번 연속 분열을 했기 때문에 DNA량이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제를 했었던 건데 그걸 2번 분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염색체 수는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볼게요. 여기에 염색체 수 2N개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몇 개 있었을 거고 2N개 있었을 텐데 염색체 수 여기에서 몇 개가 되냐면 N개가 돼요. 첫 번째 시기에 염색체 수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저 얘기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얘네들을 하실 때 이제 봐봐요. 여기에 G1기의 세포가 있었습니다. G1기의 세포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 거고요. 핵막이 있을 거고요. 인도 있을 거예요. 저 안에 DNA들이 좀 바글바글 거리고 있었겠죠. 염색체 수는 몇 개인 상태이고 2N개인 상태이고 DNA량을 여기서 그냥 2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DNA량이 2가 있었을 거야. 됐나요? 네. 자, 복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S기를 지날 거예요. 여기서 S기를 지나고 G2기를 지난 아이를 갖다가 그려보게 되면 이 안에서는 이제 제가 뭘 그릴 거냐면 전기예요. 감수 1분열에 무슨 기가 올 거라고? 전기를 그릴 거예요.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안 왔어요 아직. 그리고 DNA량은 몇 배가 됐겠어요? 2배가 돼서 DNA량은 4가 됐을 겁니다. 복제를 했으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 될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나랑 복제되어 있는 염색 분체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그래서 분체가 없으니까 곱하기 1이라고 할 거야. 나 하나밖에 없어 라는 뜻이야. 얘는 S기를 지나서 내 옆에 나랑 똑같이 생긴 뭐가 있어? 분체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2N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하기로 할 겁니다. 되겠어요? 염색체 수가 4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곱하기 1과 곱하기 2는 분체 없음, 여기는 분체 있음 이란 뜻이야. 분체가 있으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두 가닥이라는 뜻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감소 분열의 전기와 그 다음에 뭐 중기를 같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어차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뿐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분열을 하고 나면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걸 갖다 무작위로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나도 내 애한테 뭘 줘야 된다고? 1번부터 22번까지 하나씩이랑 성염색체 하나씩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반으로 줄여야지. 야, 1번부터 23번까지 하고 24번부터 성염색체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사람은 아닐 거예요. 쓰면 되겠어? 아, 저 윗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가 차도 졸라 좋아. 차 졸라 좋아가지고 주차장이 안 돼. 너무 차를 사랑해. 맨날 여기다 대. 이 앞에. 맨날 그 주차 스티커 붙거든? 주차 스티커 붙어도 절대 주차장으로 안 내려. 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차 2대야. 하나가 그거고 하나는 그 아저씨 이제 사업에 쓰는 차야. 근데 윗집 아저씨가 뭐 하시냐면 누수 뭐 이런 공사 이런 거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기계가 많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수시로 자기 집을 고쳐. 진짜 미치겠어. 수시로 고쳐. 자기 집을. 뭐 그렇잖아. 뭐 누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자기 집 자기가 해보면 되잖아. 맨날 저래. 월화수목금.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월화수목금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안 해. 월화수목금 5시, 6시가 넘으면은 졸라 소심한 못질과 소심한 드릴을 드릴도 이렇게 박아야 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방에 빨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돌아버리겠어. 자, 아무튼 분체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는 건데, 자, 얘네들한테서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생식세포 분열이 맞구나를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염색체가 있느냐 하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가 염색체가 몇 쌍이 생기는 거냐면 그래서 23쌍이 생겨요.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나 1번이고 얘 1번이야. 그럼 얘랑 나는 이제 감수 1분야를 할 때 어떻게 돼야 돼? 헤어져야 되잖아. 근데 얘 따로 다니고 나 따로 다니고 하면 분열이 일어날 때 이쪽 방추사 내놓는 애 입장에서 1번 어딨지? 1번 내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끼리 어떻게 있는 게 편해? 팔짱 끼고 붙어있는 게 편하지. 그러면 하나는 절로 가고 나는 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3번끼리도 둘이서 팔짱 끼고 있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팔짱 끼고 있는 상태를 갖다 우리는 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끼리 뭐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접합을 하고 있어요. 옆에 꼭 붙어있는 상태를 만들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방추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얘랑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요 밑에도 진짜 이거 XX가 아니고 그냥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될 거야. 붙어있는 상동 염색체 쌍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겠지. 이걸 사람으로 하면 이제 23쌍이고 여긴 지금 몇 쌍만 있는 거야? 2쌍만 있게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N쌍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겠지. 될까?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붙어서 둘이서 이제 뭐가 될 거야? 떨어질 거란 얘기가 되겠나이다. 될까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떨어지면 그게 바로 감수 1분열의 후기가 될 거예요. 감수 1분열의 후기에는 그러니까 무엇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의 분리?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상동 염색체는 나랑 같은 염색체야, 다른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는 나랑 다른 염색체잖아. 쟤 하나 나 하나인 거잖아. 우리 둘이 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염색체 수가 몇으로 줄어드는 거야? N으로 줄어드는 거지. 반반 나뉘게 되는 거니까. 되겠어? 자, 감수 1분열에서 바로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반감이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걸 거고요.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여기에 자, 얘 하나랑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 여기도 저 둘 중에 하나와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어? 얘랑 얘는 같아, 달라? 달라. 나랑 얘랑 헤어진 거야. 상동 염색체인데. 쟤랑 나랑 같아? 물론 같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나랑 쟤랑 헤어져서 나는 이쪽에 있고 쟤는 저쪽에 있는 거야.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핵을 갖고 있는 유전자 구성이 어떨 거야?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무슨 말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또 잘 물어보죠. 꽤 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A와 B라고 표현을 하면 A와 B의 유전자 구성은 어떨 거예요? 다르다. 핵형은 같아. 염색체 수, 모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구성만 달라지는 거야. 핵성
색상이나 핵형은 똑같이 보이지만 보이기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 때 DNA량도 얼마가 됐겠어요? 아까 4가 있었던 걸 반반 나눠 가진 거니까 DNA량도 얼마가 됐겠어? 2가 됐을 거란 얘기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의 분열이지. 아까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끼리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열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체세포 분열과는 다른 형태의 분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형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감수 1분열은 이형 분열. 체세포 분열과 다른 형태야 라는 뜻이야.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떨어졌어. 근데 얘네들은 누가 떨어졌어? 상동 염색체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형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분열은 바로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에 누가 와서 방추사들이 와서 각각의 누구를 끌어가는 거야. 염색 분체를 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이. 얘를 스몰 a 알파, 스몰 b 베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스몰 a와 알파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겠어요? 같아야 되죠. 왜? 염색 분체끼리 떨어진 거잖아. 염색 분체는 서로 모양이 어떤 애들이야? 같은 아이들이야. 자, 여기는 감수 2 분열의 후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DNA량, 그래서 염색체 수는 N개인데 DNA량은 반반 나눠 가졌으니까 DNA량이 얼마가 돼버렸어요? 1이 돼버린 상태가 되는 걸 거야. 여기가 되겠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A와 알파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염색 분체니까. B와 베타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어떨 거야? 같아. 근데 이 둘은 같아, 달라? 달라.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DNA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라고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의 DNA량을 그래프를 그리면, 자, 봐봐.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 거야.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자, 여기는 간기였겠지. G1기였겠지 원래. 여기 무슨 기였을 거고? S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수 몇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1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뭐를 관찰할 수 있냐면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은 저 구간일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되겠어? 쟤네들이 반으로 딱 쪼개졌어.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염색체 수가 2n에서 얼마가 되는 시간이 되겠어요? n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되는 걸 거예요. 될까요? 그리고서는 요 구간에서는 상동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졌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의 분열이 일어날 거냐 하면, 봐봐. 여기에서는 뭐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2n이 뭐가 되는 상태다? n. 자, 여기에서는 뭐의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겠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나요. 분체가 분리될 때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나랑 똑같이 생겼던 애 바로 옆에다가 그냥 나눠주는 것 뿐인 거니까. 되겠어? 대신에 DNA량은 당연히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는 2분열이 될 거예요.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지?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게 맞아? 그래서 이런 거는 동형 분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가 되겠어? 정자 혹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난자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걔가 다시 2배로 증가했지. 뭔 일이 일어나면? 그치, 수정이 일어나야 돼. 여기서 DNA 복제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겨.
되겠어? 정자나 난자는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할 아이들이 안 할 아이들이야. 안 할 아이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뭐가 일어난 거야? 수정이 일어난 거야. 수정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되겠어? 뉴 베이비가 탄생을 해서 베이비가 탄생했어요. 그 베이비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빨리 뭐 해야 돼?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S기를 거쳐서 무슨 분열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체세포 분열을 열심히 하는 중이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얘들아, 그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수정이 일어나면 그건 체세포예요. 수정이 일어나자마자 세포 하나잖아. 그건 체세포예요. 체세포. 그 체세포가 엄마의 자궁까지 가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을 다 해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필요한 세포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되겠어? 나한테 필요한 내 몸의 기관들을 만들기 위한 세포를 가능하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해야 돼? 졸라 빨리 해야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걔네들은 간기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G1기와 G2기가 없어. 무슨 기만 있냐면 세포 분열을 해야 되잖아. 세포 분열을 해서 나랑 똑같은 세포는 만들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S기만 있어. 그래서 그 수정란들은 S기와 M기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커져 안 커져? 안 커져. 만약에 수정란이 처음에 요만했잖아? 자궁에 갈 때까지도 요만해. 그렇다는 얘기는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핵 한 개가 갖는 세포질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아까는 핵 하나가 세포질 이만큼 가졌던 거잖아. 근데 계속 나눠 갖기 시작하잖아, 세포질을. 그러니까 핵 한 개당 세포질의 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다가 엄마 몸에 착상을 하면 착상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커져도 되겠다 싶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커지는 거야. 되겠어? 근데 그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체세포 분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쭉 하였고요. 그래서 염색체 수나 뭐 DNA 뭐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조금만 표시만 잠깐 하고 갈게요. 유전자 표시만 제가 이게 무슨 색으로 해야지 잘 보일래나. 자,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라지 A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도 라지 A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스몰 A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라지 B가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였던 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었던 애다. 였던 애다. 되겠어?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 복제가 일어났어. 복제가 일어난 걸 제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버릇을 할 거예요. 되겠어요? 염색 분체의 관계는. 그래서 DNA량이 2배로 늘어난 거지. 되겠어? 그랬다가 얘네들이 반반 나뉘어. 여기에 라지 A가 갔어. 그럼 여기 뭐가 가야 돼? 스몰 A. 여기에 당연히 라지 B.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 라지 B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 라지 A도 복제가 된 상태, 라지 B도 뭐가 된 상태야? 복제가 된 상태일 거예요. 맞아요? 맞니? 라지 A 복제된 상태잖아. 라지 B도 뭐가 되어 있는 상태야?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아래로 쓴 거라고. 염색 분체의 관계야. 위아래에 있는 것들은. 뭔 말인지 될까요? 오케이? 여기는 뭐하고 뭐가 있어? 스몰 A와 라지 B가 있는데 스몰 A도 뭐가 되어 있는 상태? 복제. 라지 B도 뭐가 되어 있는 상태? 복제. 분체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라고 쓸 거예요. n 곱하기 2면 요 형태인 거예요. 되겠어? 아까 곱하기 2 뭐가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 분체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맞아? 유전자 구성이 같아 달라? 딱 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여기 뭐가 있을 거야? 라지 A와 라지 B. 여기에도 뭐가 있을 거야? 라지 A와 라지 B. 여기에는 스몰 A와 라지 B,
스몰 a와 라지 b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치? 분체가 있어 없어? 없어. 나랑 똑같이 생긴 없는 상태니까 얘는 n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DNA량을 따졌을 때 유전자에 대한 DNA량을 따졌을 때 DNA량이 1인 것도 있고 1이고 얘는 몇일 수 있어? 2일 수 있잖아요. 라지비는 2개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하나 따지니까 2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되겠어? 스몰 b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몇도 가능해? 0, 1, 2라고 하는 DNA량이 가능한 거예요. 유전자에 대한 DNA량 되겠어? 유전자 하나를 쓸 때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될까요? 그럼 여기는 이게 뭐가 돼야 돼? 복제가 됐지. 그럼 라지 A 몇? 2. 스몰 a도 2. 라지 b는 몇? 4. 그 다음에 스몰 b는 0. 0, 2, 4가 가능한 거야. 되겠지? 얘네들은 이게 반으로 나뉘어야 되겠죠? 맞아요? 반으로 나뉘는데 이게 반으로 나뉜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봐봐. 라지 A DNA량 얼마? 2. 라지 B도 2. 맞아? 맞아? 스몰 A 0. 스몰 B도 0. 여기도 마찬가지로 0과 몇만 가능한 거야? 2만 가능한 라인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들 분체가 있기 때문에 DNA량이 홀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라지 A 얼마? 1. 라지 B도 1. 스몰 a 0. 스몰 b도 0. 그러니까 요 라인은 몇만 가능한 라인이야? 0과 1만 가능한 라인이야. 절대 짝수가 나오면 되지 않아요. 0, 1, 2가 다 있을 수 있는 라인은 어디야? G 원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니? 그래서 전체 DNA량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유전자 DNA량 따지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DNA량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게 자유로워야 돼. 지금 내가 그릴 때 머릿속으로 저건 지금 무슨 과정이구나를 굴리셔야 됩니다. 자, 아까 있었던 거 세로로 그린 것 뿐이야. 얘네들은 무슨 과정이니까? G 원기니까 염색 채수는 2N이 될 거고요. 유전자에 대한 DNA량은 0, 1, 2까지 가능해요. 3이나 4 있으면 큰일 나요. 그건 돌연변이에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분열의 중기예요. 1분열의 중기니까 염색 채수는 2N일 거고요. DNA량은 얼마 가능해? 0, 2, 4 가능할 거예요. 되겠어? DNA량 최대인 상태예요. 얘네들은 몇 분열의 중기가 되겠어요? 2분열의 중기에 한번 분열을 하면 되겠지. 염색 채수는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염색 채수 몇 개가 될 거고? N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0, 2만 가능해요. DNA량이. 되겠니? 뭐만 되겠어요? 오케이? 라지 A만 갖고 오던가 스몰 A만 갖고 오던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될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는 무슨 세포 분열, 무슨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생식세포들이 있을 때는 염색 분체 분리니까 염색 채수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0 아니면 몇만 있어? 1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얘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고? 2n 곱하기 1. 얘네들은 2n 곱하기 2 복제됐으니까 여기는 n 곱하기 2. 여기는 얼마의 상태? n 곱하기 1. 앞에 있는 것들 공부하시면서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생식세포 분열에서 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2분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이 문제는 한 문제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나와요. 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의미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좀 해놓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게 지금은 한 번은 해놓으셔야 우리 얘네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고 할 때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보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울 부분은 제일 어려운 과목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제일 어려워요. 생명 때문에 밤새우는 일 발생합니다. 요번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학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화학은 오히려 요번에. 화학은 그나마 난이도가 떨어져요. 지구과학도 그렇게 막 뭐 저기 하진 않아요. 물론 별 들어가면 이제 계산이 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물리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그냥 어려운 게 있어요. 깔고 가는 거니까. 근데 생명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명 2단원 거 제가 여기서 안 건드리잖아요. 딴 과목들은 막 일단 기말고사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생명은 안 하는 이유가 생명은 2학기 기말고사는요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요. 그거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2학기 중간고사에 어차피 점수가 갈려요. 확 갈릴 거야 확. 그렇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할 거 먼저 해드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내용 설명을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들 있으실 때 얘네들 잘 체크를 좀 해놓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어요.